대구 중구의 화려한 프리미엄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오늘은 성남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가 열리는 특별한 날이었죠. 오후 7시 하나둘씩 모여드는 동창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들이었죠. 야, 태준아, 정말 오랜만이다. 김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준은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어요. 값비싼 수트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죠. 철수야, 너도 정말 멋있어졌네. 당연하지. 요즘 사업이 잘 되거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동창들도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수야, 의사 된 거 축하해. 정우는 변호사가 됐다며? 대단하다. 칭찬과 축하의 말들이 레스토랑 안을 가득 메웠죠. 모든 동창들이 화려한 성공담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죠. 낡은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청바지에 헤어진 운동화였어요. 머리는 무성하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48세의 나이치고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에게 향했어요. 저 사람, 민수 아냐?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강민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용하고 성실했던 그 민수가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죠. 다른 동창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 다들. 그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죠. 태준이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민수의 초라한 차림새를 본 순간이었죠. 뭐 하고 지내? 태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복장만 봐도 답은 뻔해 보였으니까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요즘 취업이 어렵다더라. 동정 어린 말들이 쏟아졌어요. 뭔가 일자리 있으면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모두 선의에서 하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넘겼어요. 고마워, 다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창들의 대화는 점점 화려해졌어요. 나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부동산 투자로 대박났어.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죠. 민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건넸어요.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구나. 진심 어린 축하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민수에게 진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성공담에만 빠져 있었어요. 민수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죠. 레스토랑의 한쪽 구석자리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민수, 혼자 있지 말고 이리 와. 철수가 불러봤지만 어색함은 여전했죠. 민수가 다가가자 대화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래. 민수도 있었네.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요즘 정말 힘들겠다.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또 다시 동정의 말들이었죠.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야, 요즘 방송에 연예인들 정말 많이 나오더라. 영수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너희들 중에 혹시 연예인이나 방송 관련 일 하는 사람 있어? 모두들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야. 그런 건 젊을 때나 꿈꾸는 거지. 방송은 잘생겨야 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성공한 동창들의 자랑은 끝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어. 병원 확장해서 이제 분원도 내려고. 법무법인 파트너가 됐다고. 민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들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죠. 자신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사회를 맡은 반장 정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각자 근황 발표 시간을 가져보자. 태준이부터 시작해볼까? 하나씩 돌아가며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태준이 일어서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어요. 다음은 영수 차례였죠. 성형외과 전문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박수와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모두들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민수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뭐라고 해야 하지? 마음이 답답해졌죠. 주변의 시선들이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초라한 모습은 이 화려한 동창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레스토랑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죠.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떨림이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거운 장비들을 끌고 오는 소리였죠. 뭐지? 무슨 일이야?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레스토랑 입구가 시끌벅적해졌어요.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와 조명이 보였죠. KBS 다큐멘터리 팀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스태프들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송팀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지? 소란은 점점 더 커져갔죠. 방송팀 스태프 중 한 명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는 손에 작은 모니터를 들고 있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강민수 PD님, 강민수 PD님 여기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마치 매우 중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창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강민수 PD.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우리 민수를 찾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방송팀 스태프는 계속해서 강민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민수에게로 향했죠.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하지만 방송팀 스태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PD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스태프 중 한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달려왔어요. 촬영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동창들의 입이 다 벌어졌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휴대폰이 무음으로 되어 있었나 보네.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송팀 스태프들이 민수를 PD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초라한 복장의 민수만 보였습니다. 뭔가 착각이 있었거나 아니면 동명이인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깐,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 민수를 찾는 거야? 철수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팀의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민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PD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촬영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서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하시면 될까요? 섭외된 분들이 모두 대기하고 계십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 민수를 찾는 거야? PD라고 했는데 설마 방송국에서 일하는 건 아니겠지. 의심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죠. 방송팀 스태프들이 민수 주변으로 몰려들며 그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거든요. PD님, 오늘 촬영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한 스태프가 민수에게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큐멘터리 마지막 편인데 PD님이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김 할머니 인터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요. 동창들의 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방송팀과 민수 사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시하고 동정했던 초라한 차림의 민수가 실제로는 방송국의 PD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도 단순한 PD가 아니라 중요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정말 방송국 PD라고? 정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수가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창회 중에 급한 촬영이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이제 동창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동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민수야. 태준이 급하게 말을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방송팀 책임자가 민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PD님 차량은 밖에 대기하고 있고 촬영 장비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상 촬영 시간은 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죠.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30분 동안 무시하고 피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옷차림과 성공 자랑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이런 일이 철수가 넋을 잃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민수가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서자 방송팀 스태프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을 에스코트했습니다. PD님, 내일 편집 회의도 있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은 조연출이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민수는 따뜻하게 답했죠. 고생 많다. 다들 밤늦게까지 고생이야. 그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이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방송팀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서려던 민수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돌아보았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 오늘 정말 반가웠어. 그의 인사는 여전히 소탈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동창들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정우가 급하게 불러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방송팀과 함께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간 민수와 방송팀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중 한 대에 자연스럽게 올라탔죠. 방송팀 스태프들이 그를 정중하게 배웅하는 모습을 보며 동창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진짜였나? 태준이 어둠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아직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방송팀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급 승용차 안에서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정말 방송국 PD였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반장이었던 정호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언제부터 방송 일을 했다고?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의사가 된 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가 항상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잖아. 고등학교 때도 신문 동아리 하면서 기사 쓰고 그랬는데 그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죠. 맞아. 그리고 항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좋아했었지. 대학교도 언론학과 갔었던 것 같은데 하나둘씩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정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수, KBS, 다큐멘터리.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죠.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거 정말이네. 그는 폰 화면을 다른 동창들에게 보여주었어요. KBS 시사교양국 강민수 PD. 주요 작품으로 통일의 꿈, 교육의 희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 등. 화면에는 민수의 프로필과 함께 그가 제작한 다양한 다큐멘터리 목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동창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민수가 맞아. 방금 전까지 우리가 무시했던 말을 잊지 못하는 동창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업가가 된 철수가 더 자세히 검색해 보더니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이거 봐. 작년에 방송대상도 받았네. 그것도 대상이야, 대상.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죠. 북한 이탈 주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3부작 다큐멘터리로 받았다고 되어 있어. 이거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그 프로그램 아냐? 동창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큰 충격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모습 때문에 동정하며 거리를 두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했을까? 태준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보통은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하지만 곧 다른 동창이 답했죠. 자랑, 우리가 처음부터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초라한 차림만 보고 거리를 뒀잖아. 말할 기회를 줬나?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호가 머리를 감싸주며 앉았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죠. 민수를 보는 내내 동정어린 시선으로만 바라봤잖아. 취업도 제대로 안 된 줄 알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민수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항상 깊이가 있었어. 우리 자랑이나 성공담 들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가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처럼 이야기했는데 맞아. 그런데 우리는 그저 실업자의 푸념 정도로만 생각했지. 정우가 한숨을 쉬며 답했죠. 차량들이 하나둘씩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탄 차도 그 중 하나였어요. 동창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죠. 30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우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이거 봐. 민수가 만든 다큐멘터리들 시청률도 엄청나고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크다고 되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큰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줬다고.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 거지? 철수가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외여행 자랑, 부동산 투자 성공담, 자녀 명문대 진학. 이런 얘기들만 늘어놓으면서 정작 진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민수는 무시했잖아. 그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동창들의 명함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사업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직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해 보였어요. 진정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시했던 민수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거든요. 민수 연락처 있는 사람? 정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민수의 개인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그리고 진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는 여전히 방송팀의 차량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수는 그 중심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편협함과 선입견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한심했구나.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 그의 말에 모든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려한 동창회는
이제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한 자리가 되어버렸죠. 영수가 검색을 계속하다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민수가 작년에 제작한 소외계층 의료 지원 다큐 때문에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30% 늘렸다고 되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경외감으로 가득해졌어요. 이게 진짜 사회를 바꾸는 일이구나. 정호가 자신의 명함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했는데 사실 나는 그냥 회사 이익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 그런데 민수는 그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자신의 일과 민수의 일을 비교하니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태준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일을 응원한다고 말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죠. 정우가 방송국 홈페이지를 찾아보며 말했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해서 전달해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뭔가 어색했어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사과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민수가 우리에게 화를 낼 이유가 있나?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거는 맞지만 그 사람은 그런 걸로 상처받는 타입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곧 다른 동창이 답했어요. 상처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영수가 한 가지 더 검색해 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민수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라는 제목인데 그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동창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이 추구해온 성공과 민수가 추구하는 성공이 얼마나 다른지 명확해졌거든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도 분명해졌죠. 우리는 뭘 하고 살았던 걸까?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돈 벌고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민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겠지.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민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정호가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민수가 제작한 프로그램 목록이야. 잊혀진 영웅들, 6.25 참전용사 이야기, 희망의 씨앗, 농촌 교육 문제, 따뜻한 동행, 장애인 자립 지원, 새로운 시작,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기.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주제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들 본 적 있나? 영수가 자문자답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오락 프로그램만 봤던 것 같아. 그런데 민수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철수가 또 다른 기사를 찾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강민수 PD는 현장 중심의 제작 방식으로 유명하다고 되어 있어.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둔다고. 그래서 항상 편한 옷차림으로 다닌다는 거야. 그제야 동창들은 민수의 초라한 복장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기 편한 실용적인 옷차림이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태준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우가 민수의 또 다른 인터뷰를 찾아 읽었어요. 방송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숭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영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 민수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보자. 그의 제안에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정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는 의사니까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거고, 정우는 변호사니까 법률 상담 봉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대기업에 있으니까 사회공헌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고, 하나둘씩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철수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 그리고 민수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후원할 수 있을 거야.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야. 진정한 성공이 뭔지 깨닫게 해줬어. 맞아. 그리고 겸손의 의미도 다시 배웠고.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정우가 스마트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메시지를 남겨보자. 민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정호가 동의했어요. 뭐라고 쓸까? 일단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하자.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하자. 철수가 메시지 작성을 시작했어요. 성남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에서 강민수 PD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외모만 보고 잘못 판단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수가 이어서 썼습니다. PD님의 훌륭한 작품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진정한 방송인으로서의 신념과 사회적 기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우가 계속 이어갔어요. 저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PD님의 의미 있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호가 마지막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소중한 친구로서 진정한 우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태준이 결론 부분을 작성했어요. 앞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PD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로의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고 88학번 동창일동. 메시지를 다 작성한 후 철수가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든 동창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될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가득했죠.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민수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잖아. 맞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됐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동창들은 이제 민수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복장에 불쌍한 친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영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늦었네.
하지만 오늘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그래, 다음 모임 때는 각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공유하자. 철수가 제안했어요. 정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정말 고마워.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뭔지 가르쳐줘서. 그의 말에 모든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려했던 동창회는 이제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뭐야? 태준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방송팀 차량 한 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민수가 왜 다시 왔지? 동창들이 모두 궁금해하며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민수가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죠. 민수야. 정호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촬영 끝났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 그는 자신이 앉았던 자리로 가서 뭔가를 찾고 있었죠. 아, 여기 있네. 민수가 의자 밑에서 작은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촬영 스케줄이 적혀 있어서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민수가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어요. 태준이 급하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 정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정말 미안해. 처음에 너를 잘못 봤어.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뭘 잘못 봤다는 거야?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방송국 PD인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지. 민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말 안 했으니까. 하지만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말 부끄러워. 민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철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내 프로필을 찾아봤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민수는 화면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이걸 찾아봤구나.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니. 태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송대상도 받고 사회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별로 특별한 건 아니야. 하지만 동창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너를 동정하고 도와준다고 했잖아. 정말 부끄러워. 민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니야,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다들 선의로 하는 말인 걸 알아. 영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어. 민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아, 이거. 현장 촬영할 때는 이런 옷이 편해서 정장 입고 다니면 불편하거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 진짜 일하는 사람의 옷차림이었구나. 철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살았는데 너는 진짜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네.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너희들도 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잖아. 하지만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수야. 우리는 개인적인 성공만 추구했어. 너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못했어.
민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의사, 변호사, 기업인, 모두 사회에 필요한 역할이야.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 하는 거지. 정호가 감동한 듯 말했어요. 역시 민수답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부끄러워. 민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촬영 시간이 촉박해서. 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영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김 할머니? 북한에서 오신 분이야.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정말 소중한 증언이거든.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 우리는 여기서 자랑만 하고 있었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랑도 좋은 거야. 친구들끼리 만나서 서로 잘 지내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철수가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너한테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 민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게 좋거든. 태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있긴 해. 정말. 정호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다큐를 준비하고 있어. 민수가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문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영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야. 민수가 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정우도 기뻐하며 답했어요. 물론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어. 민수가 답했어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다큐도 계획하고 있거든. 사업가 입장에서 조언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태준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려고 해.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부 사정을 알려주면 좋겠어. 정호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민수야.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도와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그때 밖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정말 가야겠다. 민수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김 할머니가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거든. 동창들이 모두 일어서서 민수를 배웅했어요. 민수야, 연락처 교환하자. 정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연락하고 지내자.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러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시간이었죠. 30년 만에 진짜 연락처를 주고받는 거였습니다. 민수야, 촬영 잘하고 와. 태준이 말했어요. 우리도 각자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볼게. 영수가 덧붙였습니다. 너를 보니까 정말 반성이 많이 돼. 앞으로는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민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다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 정우가 물었습니다. 넓은 시각.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거야. 민수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성공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민수가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정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줘서. 민수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정말 좋았어. 다들 건강하게 지내. 민수가 레스토랑을 나서자 동창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가서 배웅했어요. 방송팀 차량에 올라타는 민수의 모습을 지켜봤죠. 차가 출발하자 정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도 민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영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의료 봉사 계획을 세워봐야겠어. 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법률 상담 봉사를 시작해야지. 철수와 정우도 각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밤이 되었어요.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된 밤이었죠. 동창들은 레스토랑을 나서며 각자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수처럼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다짐도 있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각자 달랐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 북한 이탈 주민 할머니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였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오늘 회사 이익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민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한심했구나. 태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주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민수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본 것은 통일의 꿈 시리즈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수는 북한 이탈 주민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죠.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희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뭐든지 좋아요.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 장면을 보는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진짜 방송이구나. 화려한 스튜디오도 멋진 의상도 필요 없었어요. 진심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한편 영수는 병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다큐.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영수는 즉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의료 다큐 관련해서 언제든 연락해. 내가 아는 선후배 의사들도 소개해 줄게.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다음 주에 기획회에 있는데 참석할 수 있어. 영수는 즉시 답했어요. 당연하지. 시간 알려줘.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되는 성형수술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정우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민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 자신은 지금까지 돈 되는 기업 소송만 담당했었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했었습니다. 정우는 컴퓨터를 열어 민수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 겪는 법적 문제들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를 구하고 싶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변호사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법학과에 들어갔었는데 언제부터 돈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정우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아, 정우야. 촬영 끝나서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민수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 법률 상담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같은 것들 말이야. 민수는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응, 꼭 그러자. 정우는 처음으로 일에 대한 진짜 열정을 느꼈어요. 철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했던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철수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착한 기업,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장애인 고용 기업, 친환경 제품 개발, 지역사회 상생. 이런 것들이 진짜 의미 있는 사업이구나 싶었습니다. 철수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야, 사회적 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관련 자료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아는 사회적 기업 대표들도 소개해 줄게.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철수는 벌써부터 설렜어요. 지금까지는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호는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 어땠어? 아내가 물었어요. 정말 특별했어. 정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변하고 싶은 거야?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정호가 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정호는 아내의 지지에 힘이 났습니다. 그는 즉시 회사 사회공헌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내일 회의 시간 좀 잡아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 한편 민수는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동창들을 만난 것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다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민수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동창들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여주고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 연달아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영수, 정우, 철수, 정호. 모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감동했어요.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30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우정을 느끼게 되었죠. 방송국에 도착한 민수는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김할머니 인터뷰 영상을 확인해야 했어요. 화면 속의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가장 어려운 건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PD님과 이야기하니까 정말 위로가 됐어요.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창들이 함께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민수는 편집 감독에게 말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편집 감독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동창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이 단순한 동창회로 끝나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시간은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쁨 때문이었죠. 민수는 동창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들 도와주겠다고 해서 정말 기뻐. 곧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락드릴게. 금방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기대돼. 빨리 시작하자. 우리 모두 화이팅! 민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웃었어요. 30년 전 고등학교 때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친구들의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각자 다른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함께 하는 것.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수는 편집 작업을 계속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정말 특별할 거야. 단순히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작품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정한 우정과 사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을 거예요. 밤은 깊어갔지만 민수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동창회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결국 큰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민수는 계속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창들과 함께 더 큰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방송국 회의실에서 동창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의료 소외계층 다큐멘터리 기획회의 날이었죠. 영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일찍 왔나?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영수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의료 소외계층 관련 자료들이야. 영수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농촌 지역 의료 현황,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의료진 부족 문제까지 다 정리했어. 민수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자세하게 준비했구나. 당연하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곧이어 정우도 도착했습니다. 늦었나? 법정에서 오느라고 좀 늦었어. 아니야, 시간 맞춰 왔어. 정우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나도 자료 준비했어. 의료 관련 법률 문제들, 특히 의료비 지원 제도의 허점들을 정리했거든. 민수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동창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다니. 철수와 정호도 곧 도착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정말 진지하네. 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방송국 회의실은 처음 와보는데 뭔가 특별하다. 정호도 신기해했어요.
민수가 평소에 이런 곳에서 일하는구나. 민수는 동창들을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의료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야.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고 싶어. 영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농촌 지역 의료진 부족이 가장 심각해.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도시의 절반도 안 되거든. 정우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철수도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료, 시설 운영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기피하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회사에서도 의료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검토하고 있거든. 이번 다큐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전문적인 정보들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다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더 풍부한 내용이 될 것 같아.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아는 농촌병원 원장님을 소개해 줄게. 정말 헌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돌보시는 분이야. 좋아. 꼭 인터뷰해보고 싶어. 민수가 반가워했어요. 정우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의료비 때문에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족들을 알고 있어. 그분들도 소개해 줄 수 있어. 철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역 의료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 정보를 알아볼게. 어떤 지원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정호도 기여했습니다. 우리 회사 의료 사회공헌팀 담당자도 섭외해 볼게. 기업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민수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줄 몰랐어. 이번 다큐는 정말 특별할 것 같아.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계획까지 세워졌어요. 영수가 소개해준 농촌병원 방문, 정우가 아는 가족 인터뷰, 철수의 기업 투자 현황 조사, 정호의 사회공헌팀 미팅까지. 정말 알찬 내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창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정말 뿌듯하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정우도 동감했어요. 평소에는 돈 되는 일만 했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기분이야.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사업도 이런 방향으로 해보고 싶어.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더 늘려보려고 해. 사원들 반응도 정말 좋거든. 민수는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한 달 전 동창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영수가 답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 전화 받을게. 네, 강민수입니다. 아, 국장님. 네, 기획회의 방금 끝났습니다. 정말요? 벌써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나요? 동창들은 민수의 전화 내용을 궁금해하며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준이 물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이 벌써 났나 봐.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송국에서도 비슷한 기획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 정말 동창들이 모두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겠네. 정우가 기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국장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더 확대해 보자고 하시더라. 정말 대단하다. 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정호도 뿌듯해했어요. 이제 진짜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민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다들. 너희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영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지. 민수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정도 더 깊어진 것 같아. 30년 만에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야. 철수도 동감했어요. 맞아. 이제야 진짜 소통하는 것 같아. 정호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자.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함께 하면서. 민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좋아, 그러자. 우리만의 특별한 모임을 만드는 거야. 영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름도 지어주자. 뭐 좋은 게 있을까? 함께하는 친구들 어때?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좀 평범한 것 같은데.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회공헌 동창회는 어때? 정호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름은 나중에 정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며 정우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촬영 일정 잡히면 연락할게.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준비할 것들 해오고.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기대돼. 우리가 만드는 첫 번째 작품 말이야. 동창들은 각자 헤어지며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단순한 성공 자랑으로 시작된 동창회가 이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진짜 의미 있는 일로 발전했죠. 민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와주다니. 그리고 자신도 변했어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일이 훨씬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는 휴대폰을 여러 동창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돼. 금방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 우리 함께 멋진 일 해보자. 민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꿈을 펼쳐나갈 동반자들도 생겼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결국 큰 꿈과 희망으로 바뀐 거였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까요? 민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